담배를 피우는 것이 왜 멋져 보입니까? 광범위한 금연 캠페인과 건강 경고 덕분에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상식은 아니었습니다. 담배 산업은 매우 설득력 있는 광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회사 그룹이었습니다. 광고는 그 성격과 의도에 따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담배 기업으로 알려진 담배 산업은 거의 2세기 동안 판촉 기술을 연마해왔습니다. 담배 마케팅 캠페인은 수십 년 동안 발전하여 시대에 맞게 전략을 변경했으며 담배 기업은 이에 대해 조언하는 모든 공격적인 건강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미국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원인 443위입니다. 비만, 자동차 사고, 총기 및 마약을 능가합니다. CDC에 따르면 매년 약 000명의 미국인이 담배를 피우다가 사망합니다. 담배 기업은 200년 동안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왔습니다.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인기를 끌었던 이 광고는 일반적으로 깨끗한 흰색 코트를 입고 담배를 홍보하는 행복한 의사를 묘사하는 완전 컬러 잡지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에 따르면 다른 어떤 담배보다도 담배를 피우는 의사들이 더 많다고 한다. 예전에 흡연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생각하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담배 농장 주변에서 자란 노스캐롤라이나 남자는 해병대에 입대한 후 정부가 배급량과 함께 담배 한 갑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했고 그의 의사는 입에 담배를 물고 그를 검사했습니다. 담배 트레이딩 카드는 담배 회사를 위한 가장 오래된 광고 형태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프랑스 상인에 의해 소개되었고 담배 광고 산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카드는 흑백에서 풀컬러로 전환되었으며 스포츠 영웅, 아름다운 여성, 상징적인 인물 사진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담배값의 안정성을 더하여 뻣뻣하게 만들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브랜드가 고객이 담배만 구매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딩 카드는 라디오와 같은 보다 현대적인 기술이 대중화된 1940년대에 밀려났습니다. 2007년에는 주목할 만한 기록적인 담배 카드가 280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트레이딩 카드 외에도 라디오 이전 광고에는 잡지와 신문의 정교한 인쇄 광고가 포함되었습니다. 뉴욕 타임스지에 따르면 총천연색 잡지 광고에는 흰 가운을 입은 친절한 의사들이 자랑스럽게 불을 밝히거나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다고 한다. 인쇄된 담배 광고는 엄격한 규제로 인해 담배 회사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거의 2세기 동안 자사 제품을 광고해왔으며 그들의 방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극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처음의 광고는 트레이드 카드와 포스터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윽고 이 카드에는 스포츠 스타나 그 밖의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트레이딩 카드는 라디오 광고로 전환되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기를 얻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는 1970년대까지 담배에 대한 TV 및 라디오 광고가 불법이 될 때까지 광고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는 것 외에도 잠시 동안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가 담배를 피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피노키오가 시가를 피우는 것부터 1950년대 윈스턴 담배 광고에서 담배를 피우는 플린스톤의 프레드와 바니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쇼와 영화는 담배를 피우는 캐릭터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80년대의 법으로 인해 이러한 이미지가 더 이상 영화와 만화에 표시되지 않도록 했지만 그 이전에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이미지에 노출되었습니다. 한동안 많은 미국인들이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960년대에 미국 공중위생국장은 흡연과 건강의 질을 연관시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불과 몇 년 후 1970년 공중보건흡연법 덕분에 담배에 대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광고가 불법이 되었습니다. 미국인의 약 15%가 2015년에 담배를 피웠고 49년에는 1965%가 담배를 피웠다. 그러나 라디오와 텔레비전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담배 회사들이 그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모든 미국인들이 흡연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라디오와 TV 홍보가 심각한 금연 캠페인으로 대체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담배 회사들이 젊은이들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고 그 주제에 대한 내부 논문 길이의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1980년대의 과학자들은 담배 회사들이 자사 제품이 초래한 피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익을 늘리기 위해 담배의 중독성 물질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담배 회사들이 똑똑하고 새로운 세대를 제품에 끌어들이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광고 기법으로 젊은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CNN의 젠 크리스텐슨에 따르면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젊은이들은 원할 때마다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대신 그들은 30년 동안 절망적이고 그만둘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모리 대학교의 로라 노엘 교수는 젊은 사람들이 7종의 습관적인 반항심으로 담배를 피운다고 말한다. 더 이상 라디오나 TV에 광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담배 회사는 여전히 연방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결국 그들은 9년 만에 광고에 거의 $100만 지출했습니다. 그 돈은 어딘가로 가야 했습니다. 인쇄는 여전히 담배 회사가 제품을 홍보하는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매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홍보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담배가 당신에게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아이디어가 화려하고 국제적일 뿐만 아니라 더 단순한 시대로의 회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담배 제품과 관련된 과다한 건강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이유 중 일부는 미국이 흡연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 라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965년의 흡연은 잠재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레이블은 외과 의사의 경고, 흡연은 폐암, 심장병, 폐기종을 유발하고 임신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경고가 훨씬 덜 심각하다는 것인데 때때로 담배갑에 그래픽 사진을 넣기도 한다. 2011년 연방판사는 담배갑에 대한 엄격한 경고를 금지했습니다.